전화번호 초성 검색, 클립보드 복붙, 폰 꾸미기, 카톡 2개 이용하기, 멀티 윈도우, 화면 캡처, 파일 옮기기, 덱스 등등등 아이폰 사용자는 절대 모를 갤럭시만의 편리한 기능 2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벨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 와, 이런 게 되네? 라고 할 만한, 아이폰은 안 되지만 갤럭시만 되는 편리한 기능 23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S23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 갤럭시 잘 샀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23가지는 얘가 23이기 때문에 한번 끼워 맞춰봤어요.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전화번호 초성 검색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성으로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런 거 안됨이라고 이렇게 등록한 연락처가 있는데 절대 초성으로는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안됨, 초성 검색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죠, 아이폰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 개꿀이라는 연락처가 있어요. 검색을 하려고 검색 기능 개꿀을 치잖아요. 그럼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려면 검 띄고 색 띄고 기 띄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야지만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똥멍청이라는 연락처가 있는데 제가 이 똥멍청이만 기억이 나가지고 똥멍청이로 검색을 하잖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똥멍청이를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이름들은 그냥 초성 검색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자, 요런 겁니다. 갤럭시 사용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에서는 와, 갤럭시는 이런 것도 돼? 요런 느낌이거든요. 바로 두 번째를 알아볼까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면 이렇게 복사한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끝이에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클립보드가 있는데 클립보드를 누르면 지금까지 제가 복사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바로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아이폰이 불편하다기보단 갤럭시가 훨씬 편한 기능이죠. 세 번째는 C타입 충전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C타입 충전기나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기기든지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방에 가든 노래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집에서든 이 기기를 사용하든 저 기기를 사용하든 그냥 C타입 아무데나 꽂으면 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요. 요즘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이 없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소소하게 불편한 점이 많은 게 바로 이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삼성페이인데요. 이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됐죠. 하지만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 지원하지만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NFC 방식에 더불어 MST 방식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매장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에서 지원하는 면허증을 넣고 다니는 기능 혹은 뭐 항공권을 넣고 다니는 기능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추가로 뭐 교통카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삼성페이만큼 편한 거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벨소리와 알림소리 조절입니다. 자, 우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메뉴 점 3개가 나오고 여기서 뭐 시스템 소리라든지 알림 소리, 벨 소리, 뭐 미디어 소리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조정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은요, 눌러도 뭐 그런 옵션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뭐 벨소리 크기라고 나오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벨소리 소리만 조절되고 뭔가 미디어를 틀었을 때만 볼륨과 알림 소리가 조절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항상 헷갈리고요,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코시국의 지문 인식인데요. 자,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인식해놓고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는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잠금 해제가 정말 잘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를 해제하려면은 그냥 안 되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거나 몇 번 틀리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요. 그런데 코시국의 지문 인식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던 벗고 있던 바로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실내 마스크, 실외 마스크 다 해제됐는데도 저도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지문 인식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는 기본 카메라 셀카 보정인데요. 제가 방금 각각 아이폰과 갤럭시로 셀카를 한번 찍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갤럭시가 훨씬 더 인물이 잘생기게 나옵니다. 아이폰은 사실적으로 나오고 갤럭시는 좀 더 잘생기게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기본 카메라에도 셀카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 자,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셀카 보정이 되는데 우측 상단을 누르게 되면 얼굴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드럽게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턱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그리고 심하게 이런 식으로 보정할 수가 있는데 눈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셀카 보정을 끌 수도 있고요,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이폰의 색감을 좋아하는데 사실적으로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플을 쓴다든지 후보정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갤럭시는 그냥 셀카 기능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AS인데요.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보다 당연히 AS가 훨씬 저렴하고 훨씬 쉽습니다. 심지어 갤럭시는 방문 소리까지 가능해요. 갤럭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삼성 케어 플러스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방문 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 하면은 직접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야 되죠. 심지어 가야 되는데 부품이나 재고가 없으면 다음에 또 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고요. AS 값 얼마나 비싼데요. 자, 갤럭시 S23 기준으로요, 전면 액정 수리 비용이 15만 2천 원인데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전면 액정 수리 비용이 무려 37만 8천 원이거든요.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훨씬 비싸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비쌉니다. 그런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저렴한데 심지어 삼성 케어 플러스까지 저렴하고, 그리고 AS도 너무나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갤럭시는 망가져도 막 크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아이폰은 망가지면 통장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9번째는 폰 꾸미기인데요. 폰 꾸미기에서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꾸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배경화면 꾸미거나 아니면 이 위젯 같은 거 넣는 거, 이런 게 전부거든요. 혹은 잠금화면 꾸미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 갤럭시는 입맛에 맞게 다 가능합니다. 위젯이나 배경화면 꾸미기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냥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에 들어가신 다음에 인기 있는 탭에서 유료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무료로 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적용을 눌러버리면 정말 손쉽게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런 테마 말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테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락 앱에 테마파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홈 화면 꾸미는 것부터 잠금 화면, 아이콘 꾸미기, 키보드 바꾸기, 퀵 패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갤럭시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10번째는 투넘버나 eSIM으로 카톡을 2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eSIM을 쓰고 유심을 쓰고 번호를 2개 쓰던 1개 쓰던 카톡은 하나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반면, 갤럭시는 번호가 하나여도 카톡을 무려 2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 플러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상의 번호를 생성해서 이렇게 카톡을 2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eSIM을 사용하고 유심을 사용하는 진짜 번호 2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상의 번호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은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카톡 2개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유용한 기능을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하단에 듀얼 메신저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 가능한 앱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카카오톡을 활성화시키시면 카카오톡 듀얼 앱을 설치할까요? 라고 나오고요. 설치를 누르게 되면 듀얼 앱용 연락처 사용 안 함. 자, 카카오톡 듀얼 앱 설치를 완료했어요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카카오톡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주황색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자, 하나는 내 개인 번호로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되고, 요거는 다른 번호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폰을 2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일상과 업무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아이폰은 그런 게 안 됩니다. 한 11번째는 통화 녹음인데요. 요거는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 통화 녹음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녹음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통화 내역들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내용들, 상사의 지시 혹은 불합리한 것들을 다 이 통화 녹음을 찾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아이폰의 통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통화 녹음이 중요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를 잃지 못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다음 12번째는 멀티 윈도우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팝업식으로 이제 영상이 위쪽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설정도 위아래 이렇게 두 군데밖에 못 하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넣어놓거나 빼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뭔가 조금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여기서 게임을 켜도 할 수는 있긴 하다만 화면을 굉장히 많이 가리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요. 심지어 게임하면서 인터넷하고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멀티 윈도우라고 멀티태스킹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든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사용하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아이콘을 누르고요. 분할 화면으로 열 수도 있고 팝업 화면으로 열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분할 화면을 열게 하면 아래쪽에서는 게임을 하던 계산기를 키던 설정을 하던 그냥 원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위아래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2개 열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엣지 패널을 열어서 이렇게 인터넷 길게 누르고 갖다 놓으면 이렇게 켜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인터넷 눌러서 켜면 인터넷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래서 위에 보는 것 따로 아래 보는 것 따로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멀티태스킹 기능은 원래부터 갤럭시가 훨씬 좋았는데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반면 아이폰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째는 굴락인데요. 굴락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해,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굴락을 깔 수가 있고요. 보시면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리한 갤럭시, 갤럭시 꾸미기에서는 다양하게 갤럭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편리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알림 확인 어플이라든지 캡처 어플이라든지 정말 편리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핸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사용함으로 바꾼 다음에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는 한 손으로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다가 한번 뒤로 가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하면 되고, 사용하다가 뭔가 딴 걸 설정하고 싶으면 길게 갖고 있으면 밝기라든지 볼륨 소리, 와이파이 이런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면 또 다른 기능이 뜨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또 다른 기능이 뜹니다. 이런 걸 또 입맛에 맞게 다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굴락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갤럭시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 정말 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뽕을 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전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손 조작 굉장히 불편해요. 다음 14번째는 화면 캡처인데요. 일단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화면 캡처 볼륨 아래 버튼이나 전원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점점 아래로 이어가면서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까지 다 캡처를 할 수가 있는 반면 아이폰을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그냥 이 화면 캡처하는 게 끝이에요. 물론 사파리 사용하면 이 전체 페이지라는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라가지고 캡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PDF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서드파티 어플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캡처 자체가 안 되고요. 화면을 녹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름 위치 표시를 체크하고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영상에서 어디를 터치했는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옵션에서 뭐 이렇게 녹화 중에 글자를 그릴 수도 있고 일시정지, 재생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내 모습을 같이 녹화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충전 시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중이라는 표시밖에 뜨지 않는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게 되면 그냥 유선 충전인지 유선 고속 충전인지 무선 충전인지 고속 무선 충전인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지면서 심지어 아래 충전에 걸린 시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하면서 이제 이 정도 시간이면 다 충전되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이폰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 지금 고속 충전이 되는 건지 이 충전이 지금 고속 충전이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사람들이 직접 확인해 봐야지만 감을 잡을 수 있는 반면 갤럭시는 직관적으로 한눈에 다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소소하지만 편리한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바로 이 계산기인데요.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어플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아이폰을 한번 볼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판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숫자를 잘못 적었을 때 요거를 지우려고 하면은 지우는 버튼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워야 되냐? 숨겨져 있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요렇게 화면을 썰어야지만 하나씩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기능이에요. 왜냐?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갤럭시는 이렇게 했다가 뭐 하나 지워야 된다면 여기 지우는 버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계산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계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전에 계산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보고 똑같이 뭐 불러오기를 한다든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줄자 모양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눌러보시면 단위 계산기가 나오고요.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길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1인치는 몇 센치인지 그리고 화씨랑 섭씨는 어떻게 다른지 1갤론은 몇 리터인지 무게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 킬로그램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속도, 시간, 팁 이런 게 다 기본 계산기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요. 어쨌든 갤럭시 계산기가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째는 파일 전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넣거나 뺄 때 굉장히 간편한데요. 아이폰은 굉장히 불편해요. 아이폰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빼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마이박스를 이용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라이트닝 케이블 연결해서 빼려면은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C타입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이제 문구가 뜨게 되고요. 확인만 누르시면 갤럭시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쉽게 빼거나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 아주 쉽게 빼가지고 뭐 카톡으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나 편합니다. 다음 18번째는 스크린샷인데요. 자, 갤럭시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고 싶어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까먹었어. 그럴 때 그냥 갤러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면 하단에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스크린샷이 정말 편리한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 19번째는 측면 버튼 기능인데요. 아이폰에는 측면 버튼에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두 버튼 눌러서 전원 끄기라든지 뭐 캡처 이런 기능밖에 없지만 갤럭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시면 측면 버튼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측면 버튼 두 번을 눌렀을 때 어떤 걸 켤 거냐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빠른 시능을 할 건지 삼성페이를 켤 건지 아니면 원하는 앱을 설정해서 열어버릴 건지 길게 눌렀을 때는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이렇게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용한 기능은 바로 이 손전등 기능인데요. 두 번 눌렀을 때 손전등 기능을 켜게 되면 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손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요. 다음 20번째는 덱스인데요. 덱스가 점점 발전돼서 급할 때는 노트북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휴대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 갤럭시와 C2C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전원도 동시에 공급되면서 덱스 기능까지 켜지기 때문에 노트북 대신해서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무선 덱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선 덱스 기능을 활용하며 이런 다양한 케이블 없이도 원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갤럭시만 있으면 노트북이 막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21번째는 S펜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스타일러스 펜들 이런 걸 지원하지 않죠. 그죠? 아이패드에만 애플 펜슬 지원할 뿐인데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울트라
울트라 모델이거나 혹은 갤럭시 노트 모델이면 이렇게 S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잠금 화면에서도 펜을 빼가지고 검은 화면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 필기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켜서 셀카, 후면 카메라 이렇게 바꾼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드를 바꾼다거나 지그재그 액션으로 캡처 후 이런 식으로 필기를 바로 할 수도 있는 등 S펜의 활용도는 정말 높습니다.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S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것과 없는 것 비교 불가 수준이겠죠.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음 22번째는 원 UI인데요. 자, 이번에 텍스트로 전화받기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전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에서 통화를 검색해보시면 통화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로 전화받기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 중으로 바꾼 다음에 언어빗 음성에서 음성 추가를 눌러서 나만의 음성 만들기를 누르면 다양한 텍스트를 따라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학습을 끝내면 제 목소리를 딴 AI 음성 비서를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 때 사용할 빠른 응답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신뢰도가 많이 가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반면 애플에는 이제 시리가 있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끝입니다. 자, 마지막 23번째는 손난로 기능인데요. 이 갤럭시 사용자들은 여전히 겨울에 아이폰 사용자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난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건 뺄걸. 자, 어쨌든 23가지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은 좀 재밌는 걸 넣어봤는데요. 요즘 갤럭시 같은 경우 발열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어쨌든 여러모로 아이폰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몰랐을 갤럭시만의 편리한 기능 2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뿌듯했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뭐 아이폰 꿀팁이라든지 뭐 다양한 영상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가 정상의 중요한 동생석견을 익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이것도 혹시 바로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행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